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시민단체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의하면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히로시마의 모임은 원폭 투하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요청문을 백악관 앞으로 송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임은 요청문에서 원폭 투하가 절대적으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원폭 사망자와 고난을 겪은 피폭자에게 사죄해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임의 모리타키 하루코 공동대표는 이날 히로시마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피해 현장을 접하고 처음 고통을 실감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의 원점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돕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20일 오후에 6시 30분 맨하튼 42가에 위치한 시프라니에서 제27회 기금모금 연례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13일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찾은 상담소 임원진은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7년 동안 정말 소외되고 혼자 울고 홀로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상담소는 같이 걸어왔습니다. 저희가 27주년을 맞이해서 또한 다시 한번 기금 모금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5월 20일 금요일 맨하탄 치프리아니 42가에서 저희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저희 기조연설 하실 분은 Ted Bunch, calltomen.org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 calltomen.org는 그 가정폭력 피해라는 게 항상 그 여성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이 사실 태도를 바꾸셔야 그 가정폭력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남성들과 청소년들을 에듀케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상담소도 예전에는 여성분들을 어떻게 자립시키는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을 엔게이지를 해서 남성분들을 교육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이분을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름으로써 저희 그 어디언스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성분들을 좀 더 엔게이지 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연설자로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더 확장을 해서 더 크게 아웃리치를 많이 해서 이제까지 저희 그 가정 상담소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이 다 알게끔 저희 뉴욕 지역에 있는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다 알게끔 하는 게 저희 그 미션이고 비전이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는 게 또 저희 그 비전입니다. I hope to see many of you next Friday, May 20th at Cipriani's on 42nd Street, New York City at our 27th annual KFC Gala. Tickets are still available. If you go to our website, kfsc.org, tickets are still available for you to purchase. Please come join us, support our organization, and learn and have a good time at Cipriani's.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정상담소의 사명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의 경우 행사 당일 수상자가 발표되고 그 자리에서 상이 수여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담소가 운영하는 호돌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의 특별 공연과 K-팝 공연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 라이브 경매는 신앙송가인 켈리 사이와 화술가인 밀튼 워싱턴이 경매인을 맡아 그 어느 해보다 유쾌하고 흥미로운 라이브 경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브 경매는 기부된 물품을 두고 참가자들이 경매를 진행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올해는 뉴욕 양키스의 영원한 주장 데릭 지터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양키스의 야구 게임, 아델의 콘서트, 훈이김, 에스터 최 등의 스타 셰프들의 디너 등이 경매 물품으로 나옵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손을 들어 기부를 하는 Raise Your Hand 프로그램과 사일렌 경매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 기금 목표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60만 달러입니다. 상담소의 27회 기금 모금 연례 만찬 행사 티켓은 1인당 395달러입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정승준 뉴욕주 상원의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12일 선거군에 위치한 플러싱
프레시 메도우 유대인 센터에서 열린 이스라엘 독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유대인 센터의 제랄드 솔로몬 라비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한 정승진 후보는 이민자들이 함께 힘과 뜻을 합쳐 더 살기 좋은 미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한 뒤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유대인 행사인 샬롬 예루샬라임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행사의 사회를 맡아 유대인 커뮤니티와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5.18은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뉴욕 기념식이 뉴욕 한인회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18일 오후 2시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거행됩니다. 이날 기념식은 뉴욕 일원의 각 지역 향후회와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이 공동 후원에 열립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12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한인사회 화합 차원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기념사 대독과 추모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15일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운동인 8080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뉴저지에는 오는 6월 7일 대통령 후보자 예비선거가 있으며 유권자 등록 마감은 17일까지입니다. 예비선거에는 소속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만 투표가 가능하나 뉴저지주 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소에서 정당 가입 여부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권자 등록 정당 가입을 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8080 캠페인은 시민참여센터의 연중 공익 캠페인으로 한인사회의 유권자 등록률 80%, 선거 참여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및 각종 투표 관련 질문은 시민참여센터 선거 핫라인에서 접수 및 해결이 가능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당장 내일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힐러리의 승리, 또 트럼프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백인의 비율이 역대 최저고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의 비율이 최고가 된 유권자 분포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가 히스패닉들 사이에서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점도 그의 패배 가능성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16일 이처럼 역사상 가장 커진 유권자의 인종적인 다양성이 11월 대선을 좌우할 최대 요인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까지 공개된 각종 통계를 보면 올해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파워는 4년 전보다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유권자의 지형은 2012년 백인이 72%, 흑인이 13%, 히스패닉이 10%고 백인의 비율은 9%나 줄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오는 11월에는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심지어 7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유권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 페르난도 아만디는 더 힐에 백인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월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백인 성인의 사망자 수는 히스패닉에 비해 12배에 달했습니다. 백인 성인의 인구가 히스패닉에 비해 6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인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발표한 여행 경보에서 북한으로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점을 언급하며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서는 이를 범죄로 여기며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허가받지 않고 주민과 대화하는 일 역시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